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2023년을 한번 돌아보고 2024년에 우리의 계획을 어떻게 세웠으면 좋을까라는 말씀을 사장님들과 1시간 동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잖아요. 사업. 자영사업도 아니고 사업. 먼저 중요한 건 자영사업은 무엇이고 사업은 무엇인가 나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자영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봤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 중, 그러니까 사회 경제 활동하는 과정 중에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데 자영사업하는 사람들은 연간 계획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연간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2024년에 연간 계획이 다 나와져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한번 사장님들이 돌이켜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먼저 결과를 내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꼭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잘 이렇게 관찰해야 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관찰을 해야 하는 그 시간보다 우리가 뭔가 계획을 하는 시간보다는 행동을 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이제 후속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열심히 살아라 라고 하는 이제 과거 우리 조상들의 어떤 유전적 설정값 때문에 뭔가 이제 관찰하고 이런 거는 조금 더 이제 등한시하고 먼저 이제 행동부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쩌면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2022년보다 좀 더 좋은 결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맞이하는 게 더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이유는 내가 이제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계획보다는 실행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내가 어떤 이제 정해진 방향에 의해서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사람들 스스로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트워크 사업은 나 같은 다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나 같은 다른 사람이다. 로얄 크라운은 나죠. 그렇지만 나처럼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를 다 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나 같지 않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목적지는 똑같아요.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라는 목적지는 똑같지만 다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과정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스로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리더의 몫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사람에게 질문을 하겠다.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 교육 방식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내가 정해진 그냥 방향대로만 가겠다. 라는 이제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기도 하고, 또는, 후원해주는 스폰서 또는 멘토에게도 항상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사업을 올바르게 또는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를 인도하는 거죠. 나를 인도해야 돼. 어디로? 자꾸 이제 사업가로 인도하면서 따르든지 아니면 대부분 그래서 그때 이후에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떠나는 거죠, 사람들이. 인도해 보지도 않고 사업가의 길로 인도해 보지도 않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다가.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계획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러니까 꿈과 큰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원대한 목표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 큰 그림의 80%, 큰 그림이 80%이고 디테일이 20%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큰 그림, 꿈을 가지고 있으시냐는 거죠. 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꿈이 뭔지는 잘 몰랐어요.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제 꿈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 막연하게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이제 대기업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먼저 3대 기업이나. 그러니까 막연한 이제 내 꿈을 모른 채 내 주변에 있는 내가 가장 가깝고 소중하다고 하는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환경을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석봉 그 엄마는 그 아이의 그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내 꿈도 없고 자녀들의 꿈도 없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이 80%이고 디테일이 20%라는 거예요. 큰 그림이라는 거는 어쩌면 내가 이달에 뭐 플래티늄을 달성할 수도 있고 사파이어를 달성할 수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사람한테 접근하는 게 이제 디테일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모톡스가 될 수도 있고 뭐 뷰티 케어가 될 수도 있고 이 디테일은요 2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런 강의를 하는 것도 이 강의 자체도 사장님들에게 차지하는 비율은요,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뭘 원하는지를 아는 게, 원대한 내 목표가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플래티늄을 이달에 할 거냐, 사파이어를 할 거냐, 이게 그 사람한테는 원대한 목표인 거예요. 뭐, 원대한 목표라고 해서 노얄 크라운 다이아몬드라는, 이거는 장기 목표인 거잖아요. 한 달 단기 목표로 봤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대한 목표를 가지면 반드시 실패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에디슨도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999번을 실패를 하는데, 우리가 한 번도 꿔보지 못한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패는 당연한 거라는 거죠. 실패는 당연한데, 그 실패 속에서 우리가 뭐를 배워야 되냐면요. 원칙을 배워야 된대요. 경영의 원칙을 배우는 거죠. 사업의 원칙. 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 파트너들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의뢰할 때 또는 무언가를 할 때, 10년째 본인 파트너, 그러니까 이제 본인 파트너에 대해서 뭔가 저한테 이제 들어오는 피드백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남편 너 가져줘. 나의 파트너 너 가져라면 파트너도 주진 않을 거라는 거야. 가져가면 서운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원칙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거는 원칙이 저는 처음에는 저도 경험이 좀 부족할 때는 모든 라인의 원칙을 똑같이 적용을 했어요. 그러나 모든 라인의 원칙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A라인, B라인, C라인, D라인이 저한테 응대하는 이제 방식이 다르잖아요. 제가 자극했을 때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원칙을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원칙이 세워지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원칙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변화는 하고 싶은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세우고 누가 변하냐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타인은 변하지 않잖아요. 타인은 변화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 학습을 통해서 많이 배웠으니까. 그렇게 내가 변하면 더 원대한 목표를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또다시 변화를 통해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면 또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는 실패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실패했는데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선입견과 편견. 뭐 A라인에 B라인에 C라인에 실패해야 되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자극만 오면 반응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피가 아니라 그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진단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자면, 정수영 사장님과 또 이제 처음에, 소통을 통해서 실패를 맛봤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아, 정소영은 이런 사람이야. 이 뇌에 이제 원칙이 세워지지 않으면 뇌에 그런 사람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겠죠. 그러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목표 잡고 실패하고, 목표 잡고 실패하고, 목표 잡고 실패하고 이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진단을 해서, 아, 요런 때는 요렇구나, 라는 걸 알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진단을 내려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을 때, 요게 계획이 아닌데 목표가 이제 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방식으로 우리 이제 비즈니스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목표 잡고 실패하고 목표 잡고 실패하는 이유가 내가 뭔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이달에 플래티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플래티늄이 되지 않아. 1년째 플래티늄을 쭉 유지하지 않아. 사파이어, 그러니까 보통 6개월은 플래티늄을 유지하고 6개월은 3번은 플래티늄, 3번은 사파이어를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목표를 잡고 실패하고 목표 잡고 실패하기 때문에 플래티늄을 1년 내내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6개월 내내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정확한 원칙을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학습하는 거, 디테일을 배우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배우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만의 원칙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멘토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결심을 했어요. 한번 실패를 하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행동을 하면, 멘토가 없으면 우리의 과거 내 행동 패턴에서 또 한 번 결심하고 열심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꿈과 큰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 책은 이제 그 레이 달리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레이 달리오라는 이제 성공한 그 리더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섭리를 우리가 저기 막을 수 없듯이 이 패턴도 우리는 막을 수 없이 이 패턴을 지나가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꿈과 큰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인큐텐이 엄청난 기회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인큐텐 사업이 엄청난 기회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기회예요? 왜 기회일까요? 왜 기회일까요? 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이제 사업자들이 동일하게 말할 때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1박 2일 세미나를 통해서 김그린 대표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큐텐의 문화는 혁신이다. 어, 혁신이다. 어떤 거의 혁신? 초격차 기술력의 혁신. 그죠? 초격차 기술력의 혁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생체 이용률을 높임으로 인해서 미래 트렌드를 주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트렌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큐텐 사업은 엄청난 기회예요. 왜 기회이냐면 그런 이제 혁신적인 초격차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제 인큐텐의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인큐텐의 문화와 그룹의 문화가 있고 팀의 문화가 있고 네, 이런 이제 딱 이제 인큐텐의 어떤 그 문화 이것만 알고 나만 열심히 하면 그룹이 안 생기겠죠. 그리고 또 팀이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혁신적인 초격차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행동을 통해서 검증한 문화를 가진 게 또 1박 2일 세미나가 그 또 문화예요. 그룹의 문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이 뭔가를 자꾸 세워주지 않으면 조직이 오합 조직이 되는 거죠. 뭐 그러면 이제 뭐 많이 커졌을 것 같지만 커지지 않는 그런 이제 조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회는 저는 다시 갖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이제 산업 성장의 어떤 트렌드에 의해서 앞으로 30년 뒤, 50년 뒤에 또 이런 이제 초격차 기술력을 가진 이런 이제 산업이 또 하나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는 저희에게는 큰 기회는 없을 수 있어요. 다음 세대, 뭐 MZ 세대들이나 이 세대들한테는 또 그런 어떤 다른 산업이 그들에게 기회가 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제 이런 이제 혁신적인 초격차 기술력을 가진 사업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그 사업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라는 꿈을 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리고 리더가 중요하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미 그걸 선택을 했다면 내가 그 안에 최고 직급을 얼마 만에 갈 수 있느냐. 최고 직급은요. 이미 이제 리더가 정해졌고 어떤 시스템이 정해졌다면 내가 이제 빠르게 그 최고 직급은 내가 가는 거지. 그죠? 환경 안에 있으니까 내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를 내가 얼마만큼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요. 그 큰 그림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디테일 새로운 도구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건강 체크리스트로 막 사람들 또 QI로 막 이렇게 접근하고 또 이제 모톡스 나오니까 모톡스로 막 접근하고 뷰티 이제 도구가 나오니까 이거는 결국 2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를 언제 갈 거냐, 이 큰 그림을 갖게 만드는 거. 그림을 그리는 거는요,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갖기 위해서 세레그 중 어디 라인이 크라운이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저희 이제 그 상담이 들어오면, 저는 상담이 들어오면 일단, 어,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들의 이제 맵부터 봐요. 그러니까 맵이라는 거는 이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진행했는지 한꺼번에 저는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안목이 생겼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비즈니스 형태가 어떤 형태인가를 한꺼번에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대부분 보면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 위스가 뭐 2, 30명씩 있는 음. 물론 이제 저는 시간이 지났을 때 위스가 10개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큰 신에 도전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무슨 수입은 받을 수는 있겠죠. 수입은 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직급은 성장하지 않은 상태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아직도 위스가 20개, 30개다. 라고 하는 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끔. 사장님은 쌀이 빗자루로 만드시려고 하세요, 이래. 쌀이 빗자루. 눈 오면 마당 쓸어야 되잖아요. 응. 저는 거목을 키우려면 가지치기,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이렇게 이제 잡초 뽑기는 해줘야 된다.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그게 뭔지 몰라요. 그리고 본인은, 어, 뭐 스폰서가 멘토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고 그냥 이 시스템에서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냥 배운 자기만의 과거 방식에서만 계속 원칙이 없는 상태로 과거의 행동 범위 내에서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요. 세 레그 중에 한 레그는 반드시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루 다이아몬드 한 명, 다이아몬드 한 명.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가지치기를 하지 못하면 스폰서와 함께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십을 끊어내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끊어내려고만 하면 또 나한테 친절한 것 같아. 친절한 것 같은 게 사업하고 연결이 될까요? 사업을 상담하는 사람이 사업가예요. 그런데 자기의 심정을, 마음을 알아달라고 상담하는 것도 리더들이 안타깝게 거기에 마음을 두더라는 거죠. 우리 자원 중에서 한정된 자원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생각은 동시에 두 개를 할 수는 없어요. 뭐 행동을 하면서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생각하면서 생각할 수 있나요? 내가 막 정수영도 생각하면서 김미연도 동시에 생각을 해. 못해. 음. 그런데 리더분들도 야, 초보자들도 그렇고 리더분들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사업에 대한 상담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마음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가지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그분들이 내가 이제 이 큰 그림을 그려낼 줄 모른다는 거죠. 내가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를 가기 위해서 크라운이 한 명, 블루 다이아몬드가 한 명, 다이아몬드가 한 명. 물론 블루 다이아몬드가 세네 명 있으면 물론 이제 576이 되겠죠. 6억이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다 이끌 수 있겠지만요. 그렇게 이끄는 건 어렵고요. 대단한 능력이 있으면, 그렇지만 내가 크라운을 이끌고, 크라운이 이제 블루를 이끌고, 블루가 다이아몬드를 이끌 때 조직의 체계라는 게 있어요, 사업은. 왜 막 회사에 가면 막 사장을 뭐, 막 3명씩 두나요? 한 회사에? 한 회사에 그러니까 뭐 내가 블루를 3명 만들어서, 로얄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 회사에 사장이 3, 4명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저는 본인들이 매일매일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큰 그림을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의 여유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줄, 이 인큐텐 그 비즈니스에서, 그런 이제 하나의,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요, 어, 그냥 보너스만 갔는데 시간을 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달에 열심히 했더니 400만 원 나왔대. 내가 이달에 열심히 했더니 500만 원 나왔대. 내가 이달에 나 혼자 열심히 했더니 뭐 300만 원 나왔대.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열심히 할 거냐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간의 자유, 경제의 자유를 갖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는 눈에 보여요. 롤 모델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진희 회장님도 저희 같은 이제 사업가 하셨잖아요. 그런데 큰 꿈을 가지신 거예요. 큰 꿈을 가지니까 뭐가 생겼냐면요. 시련이 온 거예요. 그죠? 시련이 오면 인생의 여정에서 보면 시련이 오고 나락으로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이장님도 의장님이 되기 전까지 시련이 오고 나락으로 떨어졌죠. 응. 우리가 봤을 때는 같이 봤을 때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의장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그 큰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시련을 견뎌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큰 꿈이 없으면요. 시련이 오면 바로 꼬꾸라지는 거죠. 그래서 큰 꿈을 가지시면 그리고 큰 꿈을 갖고 그런 시련과 나락을 통해 새로운 이제 그 위대한 목표를 달성하신 우리 이장님을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작은 꿈 그리고 큰 꿈을 가지기 위해서 시각화는 매우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발빠르게 이제 그 성공 바이블이라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저희 김그린 대표님이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운 좋게 12월 4일, 5일 저희 리더분들이 또 그 성공 바이블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2024년에 어떤 계획과 이런 이제 시각화를 실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1년에 한 번이라도 내가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요. 정말 천운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누구는 가야 돼요. 누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이 시스템이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가지치기를 자동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다. 어거지로 하려고 하지 마라. 인원 채우기 하려고 하지 마라. 사람은 교육과 인도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하지만 절대 재활되지 않는다라고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의 시각화 매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원칙을 세우고 내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은 나를 복제하게 되는 거죠. 원칙이 없는 그룹을 가면요. 본인만 원칙이 없는 게 아니라 밑에도 다 원칙이 없어요. 저는 전에는 참 안타까웠어요. 뭐 이제 그 위에 뭐 리더분들이 무언가 저도 이제 그런 되게 조심스러워요. 파트너들한테 뭔가 정보를 주기도 하고 조언을 해주기도 할 때 핀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 자존감이 올라간대요.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올라간대요. 그렇게 원칙을 무시하고 이렇게 이제 뭔가 조언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는 원칙이라는 게 있죠. 뭐 상담을 하거나 후속을 하거나 했을 때 항상 뭐 제 파트너라고 하더라도 보고를 해주기도 해요.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 이제 후속을 계속 이렇게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왜? 사람들이 후속하고 난 후의 계획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담을 했다라는 건 다음 컨설팅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행동 변화를 그렇게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 점검은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스폰서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보지 않으면요, 그게 그대로 복제가 된다라는 거예요.